네, 안녕하십니까. 제 3강입니다. 안전관리론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2장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첫 번째 안전조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안전조직에는 라인형, 스텝형, 라인 스텝, 혼합형 이렇게 안전조직이 세 가지 안전조직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조직인 라인형 안전조직입니다. 라인형 안전조직은 어떤 조직이냐면 특징을 먼저 살펴보시면 몇 명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명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안전조직이 됩니다. 자, 명령이나 지시가 신속하게 전달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이나 지시가 신속하게 전달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이유를 아셔야 되고요. 안전 스텝이 없습니다. 안전 스텝이 없어 안전 지식이나 안전 정보 수집이 어려움이 있다, 늦다, 정보 수집이 늦겠죠. 이런 부분들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런 특징은 여러분들이 옆에 나와 있는 조그만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요. 흐름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흐름도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회사에 이제 오너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관리자라고 생각하시고, 사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밑에는 이제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선이 두 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으로 보이는 선이 하나는 생산 지시고요. 하나는 생산을 나타내는 지시고, 하나는 안전 지시입니다. 안전 지시. 이 선은 안전 지시로 우리가 보고요. 여기는 생산 지시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장님이 안전 지시하고 생산 지시를 같이 합니다. 왜 사장님이 같이 하냐면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을 전담하는 안전 스텝이 없다는 이야기죠. 스텝이 없다. 안전 부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전 부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이 생산과 안전을 같이 챙기는 그러한 조직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과 안전을 같이 챙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 지시가 사장님으로부터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중간 관리자들이 생산 지시와 안전 지시를 같이 받았을 때 뭐를 더 중심적으로 생각하겠어요? 소규모 사업장은 아무래도 생산 위주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생산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준수 사항이나 안전 수칙이나 또는 뭐 보호구, 방호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 작업 환경 이런 부분이 안전에 대해서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안전 스텝을 부서를 두면 되지 않냐, 안전 부서를 두면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몇 인 이하예요. 10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부서를 꾸리기가 부담된다는 이야기죠. 경제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이 라인형 조직을 갖게끔 하는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일 때 라인형의 안전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게 됐을 때 생산과 안전 지시가 사장님에 의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사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이 생산과 안전에 대한 지시가 전달되었을 때 사장님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전 지시는 신속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의 특징이 있습니다. 2번의 명령이나 지시가 신속하게 전달된다는 것은 이 라인형의 특징 중에서도 이제 장점에 해당이 되죠. 장점, 사장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생산도 하고 안전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 중간 관리자가 이 안전에 대한 지시가 사장님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달된다는 것은 허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장점으로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관리자는 또 근로자에게 생산 지시하고 안전 지시를 같이 내려서 안전 관리를 하고 생산 관리를 같이 하겠죠. 이게 라인형의 특징입니다. 자, 뭐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까? 안전 부서가 별도의 안전 전담 부서가 없다. 별도의 안전 전담 부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별도 안전 부서가 없다는 게 특징으로서 소규모 사업장이니까 이렇게 라인형 안전 조직이라는 게 형성될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 명령이나 지시가 신속하게 전달된다는 것은 장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전 스텝이 없어서 스텝이 없다. 안전 부서가 없다. 안전 지식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대표적인 단점으로
보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라인형 안전조직의 특징입니다. 자, 다른 것들과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되실 겁니다. 자, 스텝형 안전조직입니다. 스텝형 안전, 참모형 조직이다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중규모 사업장입니다. 100에서 1000명 사이에 해당되는 중규모 사업장에 적합하고 안전 지식이나 정보 수집이 용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안전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부서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지식 정보 수집이 용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생산부서와 안전부서 간에 마찰의 발생 우려가 있다. 무슨 마찰이 일어나네요. 자, 라인형의 특징으로서는 라인형은 뭐였어요? 사장님이 안전 지시하고 생산 지시를 같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간 관리자가 사장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안전이든 생산이든 다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죠. 하지만 이 스텝형 안전 조직에서는 안전에 대한 계획이나 기획을 안전부서가 짭니다. 그래서 이 안전부서가 안전 지시를 사장님한테 보고서 올리겠죠. 그다음에 관리자한테 안전 지시서를 전달하고요. 근로자에게도 안전 지시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이 생산에 있어서의 안전을 챙기려다 보니까 생산 시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생산 업무가 차질을 빚는 것에 대해서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전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생산과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생기는 부분을 이 3번 항목에 써놨습니다. 생산부서와 안전부서 간에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 있는 이 스텝은 사장님이 안전에 대한 지식이 약간 부족할 수 있잖아요. 안전에 대한 기술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안전부서잖아요. 이 안전부서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안전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발생될 수 있는 재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부서에서 여러 가지 안전 기획안을 내놓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조치와 관련돼서 생산부서와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이 스텝형 단점이 됩니다. 이 3번 내용이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안전부서에 대해 책임이 부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텝형 안전조직에서는 이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예요. 이 부서가 안전전담부서입니다.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 여부가 안전부서에 부여가 됩니다. 안전부서에 책임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부서는 안전을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 부여가 되니까 안전을 철저히 하려고 할 것이고 생산부서는 생산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생산 라인에 있는 생산부서에서는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자, 생산부서에서는 이 생산부서에는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안전의 책임 소재가 없기 때문에 생산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중요시하는 안전부서하고 생산부서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이입니다. 자, 앞에서 라인형 안전 조직에서는 안전부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안전부서가 없으니까 생산 라인이 안전도 같이 했어야 되잖아요. 라인형 조직에서는요. 앞에 있는 라인형 조직에서는 안전과 생산을 같이 했기 때문에 생산부서도 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형 조직은 안전부서가 없으니까 생산에 대한 책임,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이 라인이. 생산 라인이. 그래서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고요. 여기서는 그 업무를 분할해버린 겁니다. 너는 안전만 해. 여기는 안전만 해. 여기는 생산만 해. 이렇게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서로 마찰, 업무 간의 협의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스텝형 조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책임 소재예요. 스텝형 안전 조직은 안전부서에 안전 책임이 부여된다는 거. 라인형 조직은 어디에? 생산부서가 안전부서가 없으니까 생산부서가 안전과 생산을 다 책임진다는 거. 이게 라인형과 스텝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안전에 대한 지시나 명령이 신속하게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스텝형은. 안전에 대한 안전 지시서가 신속하게 수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찰 때문에 신속하게 전달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자꾸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이 내용에서
같이 곁들여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 조직의 라인형과 스텝형 두 가지 조직의 차이점이 서로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부분이 책임 소재입니다. 책임 소재. 중규모다 소규모다 이런 부분도 구분할 때 기준이 되지만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냐 이게 중요한 요소다. 또 여기서는 안전부서가 있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책임 소재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안전 지식 정보 수집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조직인데요. 라인 스텝형 혼합 조직입니다. 자, 라인 스텝, 라인형과 스텝형을 혼합시켜 놓은 조직으로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다라고 부릅니다. 가장 이상적인 안전 조직인데 대규모 사업장이 전부 이러한 형태의 안전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라인 스텝 혼합형일 때는 생산부서와 안전부서 모두 책임이 부여됩니다. 생산부서에도 뭐가 부여된다는 거죠? 안전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안전부서도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단 말은 뭔 부서가 있어요? 안전부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안전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나 안전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집 또는 정보 전달이 빠르다는 이야기죠. 자, 앞에 있는 스태프형과 이 라인 스텝형의 차이점을 그림의 차이점은 뭐예요? 앞에 있는 스텝에서는 안전부서에서 사장님, 관리자, 근로자한테 안전지시서가 같이 전달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안전부서에는 라인 스텝 혼합형에서는 사장님한테만 안전부서가 안전지시서를 전달합니다. 그럼 이걸 이 받은 지시서를 사장님이 내리게 됩니다. 사장님이 전달을 하게 되니까 이 사장님의 전달하게 되니까 여기 있는 생산부서에서 이 안전지시서에 대해서 반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토를 안 단다는 이야기죠.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스태프형에 있었던 생산부서와 안전부서에 마찰이 일어났던 이유가 없어진 거죠. 왜 스태프형에서는 마찰이 일어났습니까? 스태프형에서는 안전부서에서 직접 관리, 생산부서로 안전지시를 전달하니까 뭐 직급이 비슷하거나 부장님이 더 높을 수 있잖아요. 생산부장님이 더 높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지금 하냐? 지금 바쁜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내린 안전지시서는 이 생산부서에서 거부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 지시가 신속하게 전달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명령이나 지시가 신속 정확하게 전달된다. 이 내용도 안 써져 있지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내용이 당연한 거예요? 안전 지시서를 누가 내렸어요? 사장님이 내렸죠. 그래서 이 명령 지시가 신속 정확하다 이 말이 라인형에도 사장님이 생산과 안전을 다 챙겼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들이 사장님의 안전 지시서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명령이 신속 정확하게 전달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라인 스텝 혼합형도 사장님이 전달하기 때문에 명령이 신속 정확하게 전달된다. 이 말이 맞는 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안전부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안전부서가 결국은 사장님하고 의견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사업장 안전관리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이 전문가 집단에서 좋은 기획안을 한번 내봐봐. 이렇게 이야기해서 서로 안전에 대한 상호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안전부서의 권한이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야.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장님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장님하고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전부서의 위상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무슨 조직이라겠어요? 이상적인 조직이죠. 이상적인 조직은 라인형의 단점인 안전부서가 없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나 안전에 관련된 기술이나 정보나 지식 수준이 지식 얻기가 어려워졌는데 라인형에서는 그랬습니다만 라인 스텝에서는 안전정보 기술 축적이 용이하죠.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텝형의 단점이었던 안전부서와 생산부서에 마찰이 일어난다는 단점을 여기서는 사장님의 지시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안전지시가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날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조직이다? 이상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안전부서의 권한이 과대해질 우려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안전부서의 권한이 과대해질 우려가 있다.
권한이 과대해질 우려가 있다. 자,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단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문장으로 써서 물론 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소개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안전부서의 역할을 보니까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관계니까 권한이 세진다. 그래서 권한이 과대해진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고, 권한이 과대해지면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사장님에게 조언이나 권고적 참여, 조언과 권고적 참여 이런 것들이 실제 의무 규정, 의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내용과 두 개가 혼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언을 사장님한테 잘못하면 경제적인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대한 투자, 안전에 과대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언이란 말은 뭐 이렇게 앞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권고적 참여 이렇게 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조언이나 권고적 참여가 의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사장님이 잘못 받아들이면 과잉 투자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권한이 과대해진다라는 말 속에는 이러한 의미의 뜻도 담아져 있다라고 단점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실 만한 내용입니다. 자, 이상적인 조직은, 이상적이라는 말은 단점이 없는 게 이상적인 조직인데 실제로 라인스텝 혼합형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단점도 굳이 찾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찾아보자면 단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일반적인 단점으로는 라인스텝 혼합형은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적용할 수가 없죠.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런 부서를 두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이것도 뭐의 의미예요? 단점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단점을 굳이 찾아내고자 하면 이러한 문장들이 문제에서 소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전조직 세 가지의 종류의 특성. 기본적으로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안전부서가 있는지 없는지, 안전에 대한 책임이 생산부서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 부분을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라인형은 생산부서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스텝형은 생산부서에는 안전 책임이 없습니다. 라인 스텝형은 생산부서에 안전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되셔서 나머지 내용들이 같이 엮어져서 생각이 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조직도도 그려보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안전부서의 세 가지 종류, 안전조직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자, 사업주가 있겠죠. 사업주가 있고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직장에 근무하시고 계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 중에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조직도를 보니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사장님으로 되어 있네. 어떤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공장장님으로 되어 있네. 이제 사업장의 규모가 큰 데는 공장장님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장은, 일반적인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대부분 대표이사님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 책임자가 사업주일 수도 있고요. 공장장일 수도 있어요. 각 지역마다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책임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련된 최고의 책임자예요. 말 그대로 최고의 위치 있는 사람이고 대부분이 사업주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공장일 때는 공장장님이 공장이 지역마다 여러 개 있을 때는 공장장님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관리자가 안전에 대해서 보좌 조언을 합니다. 관리감독자, 그다음에 보건관리자 이렇게 있잖아요. 보건관리자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총괄 책임자를 보좌합니다. 자,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밑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관리감독자 밑에 이제 근로자들이 관리감독을 받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요 두 가지 먼저 구분하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하나의 사업장에
한 회사의 소속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고 합니다. 그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어쩔 때 쓰는 말이냐? 우리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한 회사 사람, 우리 회사 직원들만 일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 단지 안에 여러 협력사들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포스코 단지 안에, 포스코라는 회사 단지 안에, 공업단지 안에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포스코의 안전보건 관리 담당의 최고 책임자가 공장장님으로 되어 있다면 이 공장장님은 포스코 직원들만 관리하고 있어요. 더급 협력회사들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어요. 같이 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 공장장님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과 동시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더급을 주는 사업일 때는 총괄 책임자로서 직책을 주는 게 맞습니다. 자, 건설회사는 어떻습니까? 건설회사는 예를 들어 뭐 대표적인 건설, 현대건설이다. 그러면 현대건설의 현장에 보면 현대건설 직원들만 일합니까? 아니죠. 여러 업체들이 같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건설 현장 사무소에 소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소장님은 무슨 직위를 갖는 거예요? 총괄 책임자를 갖는 겁니다. 자, 결국은 도급 사업이냐 아니냐. 도급 사업이 아니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도급 사업이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총괄이란 말의 의미는 여러 회사의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총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큰 회사, 우리 같은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협력사에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A라는 회사에 소장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 나와 있는 소장님이 있을 경우에는 이 소장님이 뭐가 되는 거죠? A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되는 거죠. B 회사에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는 거죠. C 회사도 있고 D 회사도 있고 다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현장을 다 총괄해서 관리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누구단 이야기예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더급 사업장이면 총괄, 더급이 아니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간단하게 용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더급 사업인 경우 해가지고 점선이 나와 있잖아요. 더급 사업일 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는 직책이 부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더급 사업, 안전보건 노사 협의체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라고 나와 있는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아니라요. 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가 혹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되어 있으면 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수정하셔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다음에 노사협의체 이렇게 두 가지의 중요한 심의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도급사업 안전보건노사협의체, 줄여서 노사협의체라고 부르죠. 도급사업일 때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도급사업이 아니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도급사업일 때는 노사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체를 두고 있는데 주로 건설업에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노사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일 경우에 노사협의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또 할 필요는 없어요. 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닌데 노사협의체도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전보건에 관련된 회의가 중복된 겁니다. 중복된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도급사업일 때는 건설업일 경우에 노사협의체를 두는데 이 노사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일 때는 노사협의체를 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안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같이 서류를 같이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노사협의체도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둔 경우도 있고 두 번을 하고 있으면 또 다행인데 안 하는데 서류만 또 갖춰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 만들기 급급하니까 이것도 만들어놓고 이것도 만들어놓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돼요. 건설업일 때는 이걸 하든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건설업일 때는 도급사업이잖아요. 그럴 때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더
맞죠. 더 이론적으로 맞고 또 서류적으로나 형식적으로도 노사협의체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도급 사업이 아닌 데는 뭘 다 해야 되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심의 의결을 해야 되고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분기마다 1회 이상 위원회를 해야 되고 노사협의체는 2개월입니다. 주기가 좀 짧습니다. 2개월마다 1회 이상 협의회를 갖춰야 된다. 협의체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관리 체계도인데 이 그림을 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용어들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러면 도급 사업이 아닐 때는 우리 사장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총괄 책임자 그러면 도급 사업일 때 전체를 총괄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뭐 위치상으로는 두 위치가 비슷한 거죠. 네, 비슷한 거예요. 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가 그 밑에서 보좌를 하고 관리감독자한테는 지도 조언을 합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관리감독자는 지도 조언을 하고 근로자에게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심의 의결사항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급 사업이 아닐 때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고 부른다 그랬고 또 도급 사업이 아닐 때는 노사협의체보다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더 법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심의 의결사항 또 이 책임자의 직무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6가지입니다. 6가지 항목이 중복된다. 그러면 이 6가지 말고 다른 건 없죠?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더 내용이 있는데 저는 6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왜? 2차 실기시험에서도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써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사항을 써라. 이렇게 나오는데 4개 이상 쓰라고 안 나온다. 4개 이상 쓰라고 안 나오기 때문에요. 이 공통된 6가지 정도 봐놓으시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 물어봐도 6개 중에 4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를 물어봐도 6개 중에 4개. 이걸 쓰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4개 정도만 나중에 기억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필기니까 6개 정도 봐놓으시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다 안전과 보건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먼저 사업장에서 뭐 일어나면 안 돼요. 재해 발생이 되면 안 되잖아. 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 재해 예방 계획 중요한 말만 기억을 해보세요. 재해 예방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변경.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적 기준 이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죠. 우리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업, 제조업 뭐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사업장에 맞는 것들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안전보건관리 규정이에요. 우리 사업장 내에 산업안전보건법이죠. 우리 사업장에 맞는 것만 추려온 거니까 규정 작성 변경.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작업환경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로자의 건강진단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유지. 재해에 관련된 통계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책임자의 직무사항에 해당됩니다. 재해 예방 계획을 세워야 되고 안전보건관리 규정 이런 것들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규정이란 말은 우리가 이대로 지키자라고 만들어 놓은 규정, 규칙, 법이잖아요. 사업장 내의 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규정,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작업환경 측정, 점검,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근로자 건강진단, 그 다음에 통계기록 유지관리 이러한 내용이 공통적인 항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시험 때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다 여러 번 읽어보시고 어떤 것들을 심의 의결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선임 대상입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일단은 도급이라고 했잖아요. 도급 무조건 머릿속에 총괄 책임자 나오면 무슨 사업이다? 도급 사업이다.
수급인이란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100명. 자,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입니다. 10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 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설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을 포함해서 총 공사금이 이 건설업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일 때는 총괄 책임자를 선임을 해야 된다. 자, 가로 안에 보시면요. 선박 및 보트 건조,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일 때는 100명이 아니라 몇 명 이상만 돼도 50명 이상만 돼도 자,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이 뭐예요? 조선소예요. 조선소, 1차 금속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 그러니까 1차 금속 제조업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말하는 제철이죠. 제철과 관련된 그런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50명 이상만 돼도 총괄 책임자를 둬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100명이 기준이 됩니다. 나머지는 덜 위험하다고 보고 100명. 이렇게 좀 위험성이 높은 사업일 경우에는 50명 해서 요 문제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온 겁니다. 실기시험에서도 자주 반복돼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이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몇 명 이상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수급인과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공사급의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50명을 쓸 때는 이제 이렇게 가로 안에 있는 업종을 쓰고 50명 이상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총괄 책임자 선임이 어디 업종에다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에도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안전관리를 하는데 우리 사업장에 총괄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그런 규모에 의해서 이런 상시 근로자 수나 금액에 의해서 건설업일 때는 이런 총괄 책임자의 선임 여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 상식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다. 총괄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도급 사업일 때는 총괄 책임자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상시 근로자 수나 50명, 100명 넘거나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일 때는 두어라고 했으니까 자, 총괄 책임자가 선임이 되면 그 직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무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과거에 작업의 중지 및 재개의 권한까지 있었는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총괄 책임자의 직무가 작업의 중지 권한만 되어 있고 재개 기준이 빠졌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이 빠져서 작업의 중지해서 총괄 책임자는 위험이 있다고 중대한 위험이 있다, 급박한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악천후가 왔다든가 또는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이랬을 때는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어야 되고 위험한 상황이 급박한 위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작업의 중지입니다. 과거에는 작업의 중지 및 재개해서 재개란 말이 빠졌고요. 개정이 최근에 됐잖아요. 최근에 됐는데 이게 바뀌기 전에는 바뀌지 않고 말이 조금씩 바꿔졌어요. 비슷한데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조치라고 말을 썼는데 산업재해 예방조치라는 말로 바꿔졌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비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비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또 조정 그 집행의 감독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감독을 하라는 이야기고요.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자, 우리가 현장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들이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대상인지 확인을 하고 또 그런 인증을 받은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이런 업무를 총괄 책임자가 직접 이렇게 이런 사용 여부 확인이나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안전보건관리자 총괄 책임자가 직접 챙기라는 이야기예요. 자, 어떻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
앞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는 6가지 공통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총괄 책임자의 직무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하고 또 다른 내용으로 나오죠. 그래서 작업의 중지 권한이 있고요. 또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 또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그 다음에 집행감독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 안전인증 자율안전 기구 확인해야 된다는 것, 위험성 평가 실시에 대한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총괄 책임자의 직무입니다. 별표입니다. 예, 총괄 책임자의 직무 쓰라는 문제 실기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필기를 준비하면서 실기에 제가 나온다라고 저도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 깜빡하고 넘어가거든요. 실기에도 나오니까 중요하다라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만 제가 실기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니까 기억을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반복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필기할 때부터 실기를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는 게 실기 때 부담이 없습니다. 필기는요, 여러분들 다 합격하십니다. 이 영상 길잖아요. 솔직히 길잖아요. 몇십 강 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본다는 것은 합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안 보고 관연도 보고 막 외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합격한 친구들은 그들 나름대로 기본적 지식이 있는 거예요. 전공을 하였다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상식이 있다든가 또는 이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읽어만 봐도 뭔 내용인지 안다든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반적인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는 그런 각오로 들어온 것이니까 문제다 해서 그 친구들이 필기를 합격하더라도요 실기 시험 볼 때 공부를 지금 그때 하는 것보다 2배, 3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기까지 같이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 실기 때 나오니까 챙겨주시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뭐 벌써 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알고 가시면 나중에 훨씬 편해집니다. 예. 이미 50% 이상을 알고 실기 준비한 거고 문제 답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실기 때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해놓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2차 준비 기간 1달이에요. 1차 지금 준비 기간 여러분들 2달 정도 남겨놓고 준비하잖아요. 지금이 더 공부 시간이 많은 겁니다. 그 생각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기업 및 정기회의 개최 주기. 노사협의체를 설치할 대상 기업은 공사 금액 120억 원, 토목공사업일 때는 150억 원 이상의 건설업입니다. 자, 노사협의체를 설치하라고 하는 법적 대상은요, 건설업이 대상이에요. 건설업으로서 공사 금액이 120억,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일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 교재에서 이 토목공사업일 때 150억 원 이 말이 빠져 있으면 좀 챙겨주시고요. 일반적으로 120억인데 토목공사업만 150억이다. 이렇게 같이 봐놓으셔야 될 부분이고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를 개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 말씀드렸죠? 안전보건위원회는 2개월이 아니라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노사협의체는 2개월마다 한다. 앞에서 조직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노사협의체 관련된 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전관리자의 업무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사업장 내에서 안전관리자가 어떤 일을 하고 해야 되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격증만 따면 안전관리자가 될 자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뭔지 보셔야 되는데, 자, 크게 내가 사업장에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취업 규칙이 정해져 있고요. 사업장에 법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뭐였죠?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전보건관리 규정, 취업 규칙에서 정한 직무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 안전관리자에서 심의 결정한 업무, 안전과 보건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 의결해서 결정한 업무, 안전보건관리 규정, 취업 규칙 이런 데서 정한 업무를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입사를 하겠죠. 자,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에 구입을 할 때 적격품인지 아닌지 선정에 관한 보호자 조언 지도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어떤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기계를
파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구매처를 알아볼 때부터 뭐를 받았는지, 안전인증 자율안전 대상인지, 그 기계의 종류가 안전인증 대상 기계에 포함되는지, 자율에 포함되는지, 그럼 자율이면 자율안전 확인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이런 것들을 보고 구입을 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할 때 뭐 하라고요? 조언해 주라고요. 구매 부서에다가 조언, 보호자, 지도 이런 것들을 하라는 이야기죠. 아무거나 사지 말아라.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조언 지도. 위험성 평가는 누가 하죠? 관리 감독.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리 감독자하고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를 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전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해요? 그런 위험성 평가를 한 것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조언하고 지도하는 거예요. 안전관리자가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조언 지도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안전교육 계획 수립하고 안전교육 실시를 하죠. 안전관리자 분들이 교육 계획을 세우고 이번 달 교육 뭐 분기에 3시간 해야 되니까 이번 달에 1시간 할까? 2시간 할까? 그 정해놓고 매월 1시간, 매월 1시간씩 3번 하면 분기 3시간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사무직일 경우에는 그런 교육 계획 수립하고 교육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사무직이 아닐 때는 6시간이고요.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조치의 건의 이런 것들을 합니다. 사업장 점검해야죠. 네. 산업재해 발생이 되면 원인 조사합니다. 분석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자 조언. 그 다음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업무 일지 써야 되겠죠. 이러한 내용들이 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업무 일지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았을 때는 안전에 관련된 제재를 받았으면 그것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를 위한 보자 조언 지도 이렇게 해야 되고 산업재해가 발생이 되면 원인조사 분석해야 되죠. 사업장 순회 점검해야 되죠. 교육해야 되죠. 위험성 평가 보자 조언 지도 해줘야 되겠죠. 안전인증 자율안전 환경기기구 등의 선정 시 적격품 선정을 위한 보자 조언 지도 해야 되겠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은 할 일이 없어요. 예. 가끔 이런 말을 들어요. 안전관리자분들, 대부분의 안전관리자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왜? 서류 해야지, 현장 봐야지, 챙겨야지.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복잡합니다. 이런데 어떤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업무를 시켜요. 다른 업무를 시키면은 그 안전관리자는 안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잘 알고 사업장에서 이런 일을 추진을 하는 게 업무를 수행하는 게 다른 어떤 흔들림으로부터 외부로부터의 어떤 다른 업무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쁜데 어떻게 해줍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 되기 위해서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다. 자, 규정입니다. 사업장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업장의 법에서는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야 되고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정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사업장은 어떻게 안전교육한다? 작업장의 안전관리,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그 밖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안전보건관리 규정에는 조직, 자,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법이라고 했잖아요. 조직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 직무가 같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물론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안전보건 책임자의 그 업무가 나와 있으니까 그 직무의 내용을 그대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죠.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이 교육도 앞으로 우리가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도 배울 거 아니에요. 그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교육 규정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안전관리,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주관식에도 나옵니다. 주관식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챙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너무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대표적인 중요한 사항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총괄 책임자 이런 사람들의 직무를 물어보는 것은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업장의 법, 안전보건 관련된 규정 이런 규정에 포함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당연히 물어보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인데요. 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기준은 자, 이 표가 지금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기준이 지금 2페이지, 3페이지, 3장, 4장, 지금 PPT 자료로 4장, 5장, 6장 관련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라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만, 법이 이제 최근에 막 개정이 되면서 2020년도에 개정이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인데요. 먼저 이 안전관리자가 우리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몇 명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사업주가 알아야죠. 사업주, 사장님이 알아야 되는데 사장님은 잘 모르니까 안전관리자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 안전관리자 몇 명이야 돼? 법적으로.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가 무슨 업이다? 토사석 광업, 위험한 업종이잖아요. 위험한 업종, 제조. 자, 일단은 가장 간단한 구분은 무슨 업? 제조업. 자, 제조업이라고 나오면은 기준이 500명입니다. 자,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할 대상은 몇 명 이상부터예요.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의뢰를 해서 대행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 선임한 걸로 봐요. 그래서 50명 이상부터 500명 미만까지는 1명 이상이면 됩니다. 1명 이상. 무슨 업일 때요? 제조업이란 말이 붙어있는 업종일 때는 500명까지가 1명이에요. 그럼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이 됩니다. 여기가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명인데 2명 뒀다고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쓴 거예요. 그냥 1명 기억하시면 되고요. 1명 이상, 최소한 1명이구나. 그 다음에 500명 이상이면 최소 2명 이상이 돼야 되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일 때는 500명이 기준이고, 자, 그러면 제조업이 아닌 기타 서비스업 등에 해당되면 500명이 아니라 1000명으로 늘어납니다. 1000명 미만이면 1명, 1000명 이상이면 2명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23번 발전업까지가 500명 기준이고 24번부터 나와 있는 농업부터 쭉 해서 나오는 소매업, 음식업, 방송업, 통신업, 부동산업, 임대업, 연구개발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보건업 나와 있잖아요. 공공행정. 자, 최근에 추가가 된 게 이제 44번 공공행정. 학교 교육 서비스업에서 학교 초등, 중등, 고등 이런 학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1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000명 이상일 때 2명, 1000명 미만이면 1명이요. 자, 1명과 2명 똑같아요. 500명 미만이면 1명, 500명 이상이면 2명이었잖아요. 무슨 업일 때? 제조업 관련될 때. 근데 이 제조업 관련돼서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다 제조업 관련돼서요. 제조업 다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인데 자, 여기서부터 무슨 업? 출판업, 해체 선별 원료 재생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전문 수리업, 발전업. 이 밑에 있는 4가지는 제조업이 없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한 번만 확인하세요. 제조업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500명 기준으로 1명, 2명 쉽게 구분하는데 제조업이 안 붙어 있으면서도 500명 기준인 게 20번부터 23번 이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수정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조업이 아니면서도 붙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도 항목이 몇 개 추가됐잖아요. 발전업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또 시험에 발전업 나왔으니까 제조업이 없으니까 1000명을 기준으로 1명, 2명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잘못된 또 답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높아심에서 20번부터 23번에 해당되는 이 업종은 제조업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어도 500명이 기준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00명 기준으로는 이제 학교, 초, 중등,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청소, 시설관리, 조리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게 공공행정과 교육 서비스업 관련된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고등교육기관에 특수학교, 대안학교에 근무하는 요 내용이 지금 여기도 땡땡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너무 이제 중복되니까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을 해가지고 1000명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걸 판단합니다. 이 부분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이제 건설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건설업에서는 안전관리자. 자, 이 앞에까지가 뭐예요? 건설업이 아닌 업종들이었어요. 그럼 건설업이 아닌 업종은 제조업과 제조업이 아닌 것 구분해서 500명이 기준이냐 1000명이 기준이냐 이걸 봐갖고 1명, 2명 이것만 판단하면 되죠. 간단했어요. 자, 건설업은요 과거에는
근로자 수를 고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액으로만 법이 개정됐습니다. 자, 800억 미만까지는 한 명입니다. 700억을 더합니다. 700억을 더 800억에다 700억 더하면 1,500억이죠. 여기다 700억을 더하면 2,200이에요. 그 다음에 800억을 더하고 900억을 더하고 1,000억을 더하고요. 1,100억을 더하고요. 1,200억을 더하고 1,300억을 더합니다. 그 다음에 1,400억이 아니라 1,500억을 더해서 1조 원으로 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 명부터 쭉 늘어갑니다. 11명까지. 1조 원 이상이면 11명 이상. 자, 여 뒤에 가로가 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이 가로가 없으니까 무조건 한 명 이상이고요. 뒤에 있는 이 가로에 쳐져 있는 숫자는 전체 공사 기간 중에 전후 15%에 해당되는 공사 기간입니다. 그 기간은 공사를 준비하는 기간, 공사를 마무리, 뒷정리하는 시간, 이런 기간 동안에는 이 가로 안에 있는 안전관리자 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완화시켜준 조건이에요. 완화시켜준 겁니다. 2명 있어야 되는데 공사의 전후,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되는 기간은 한 명만 있으면 돼. 2명만 있으면 돼. 3명만 있으면 돼. 1명씩, 2명씩, 3명씩 줄여줬죠? 자,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요 인원입니다. 요 인원을 공사 금액에 따라서 인원수가 건설업은 공사 금액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고 인원수를 결정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어렵게 내면 가로 안에를 내겠죠. 공사 전후 15% 기간 동안에는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 2명에 1명, 3명에 2명, 4명도 2명이에요. 자, 5명이면 3명이 되고, 6명이면 3명이에요. 7명이 4명, 8명이 4명. 자, 뭔 관계가 있어요? 50%는 지키죠. 자, 1명일 때는 무조건 1명 있어야 되고요. 2명일 때는 1명만 있어도 된다. 50%죠. 3명일 때도 1명이 아니라 몇 명이에요? 1명이면 50%가 안 되잖아요. 그래 2명이 돼야지. 사람이 1.5명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어야 된다. 4명이면 50% 2명이잖아요. 5명이어도 50% 이상이 돼야 되니까 2.5명은 없잖아요. 3명이에요. 6명, 3명이요. 7명이면 3.5명 없으니까 4명이에요. 8명, 4명. 9명, 4.5명 없으니까 5명이에요. 5명. 여기는 11명이고 여기가 2분의 1이 되어 있잖아요. 예. 11명 이상으로서 하고 절반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도 다 절반 이상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 부분을 따로 또 별도로 외워야 된다는 거 아니다. 앞에 있는 값의 몇 퍼센트? 50% 이상으로 숫자를 정하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 뭐 7명이다. 내가 알아요. 7명인데 공사 전후 15% 기간 동안은 몇 명이냐? 그럼 7을 2분의 1로 나누면 3.5잖아요. 3.5면 몇 명이라고 해요? 4명이라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50% 이상으로 한다는 조건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자, 건설업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위 표에서 가로 안의 수는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되는 기간의 안전관리자 수다. 금방 말씀드렸던 공사 시작할 때, 공사가 마무리돼서 뒷정리할 때는 안전관리자 수가 앞에서 정한 표의 인원의 필요가 없다. 그 절반만 있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생각하시라겠죠. 1조 원 이상일 때요. 이 앞에 표에서 1조 원 이상일 때 11명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11명 이상이다라는 말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1조 원 이상인 경우에는 11명 이상으로 하는데 매 2천억 원이 증가할 때마다 2조 원마다 한 명씩 추가를 합니다. 그럼 11명에서 12명이 될 수 있는 거죠. 2조 2천억 이렇게 되면 11명에서 12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조 원 이상부터는 또 3천억 원마다 한 명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2조가 돼서 2조가 넘어졌잖아요. 그럼 3천억마다 한 명씩의 안전관리자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도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제에서 우리 이번 공사가 2조 5천억이래. 2조 5천억이래. 이렇게 금액이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11명이 1조 이상부터는 11명이고 2천억이 증가할 때마다 한 명씩 증가하는데 그러면 1조 2천억 원, 1조 4천억 원, 1조 6천억, 8천억, 2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조가 될 거예요. 그러면 2씩 증가됐으니까 1조 원에서 2조 증가, 1조 2천억까지는 11명이에요. 2천억에 4천억은 12명이에요. 13명이에요. 14명이에요. 15명이에요. 15명부터 2조 3천억이 이제 몇 명이에요? 16명이죠. 16명이 되는 거고 2조 6천억까지가 17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안전관리자가 결정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조 원까지는 2조 원 이상부터는 3천억이고요. 2조 원부터는
1조 원부터는 2천억 마다 한 명씩 추가가 된다. 이 부분까지 확실하게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사 금액 2020년 7월부터 공설업의 공사 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수가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내용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것들 중에서 이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에요. 방금 우리가 봤던 표에서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앞에 안전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 당연히 되겠죠.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 건설안전 산업기사 이상. 자, 1, 2, 3은요. 이렇게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됩니다. 자격증만 취득하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산업기사 이상만 따도.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제 자격이 없어도 학위를 취득, 안전 관련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도 됩니다. 4번과 5번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는 이제 전문대학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위를 취득을 했다고 해서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자격증을 안 따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자격증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취업할 때 갖고 있는 자격증 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관련 학과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나머지는요. 나머지 6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6번, 7번, 8번 항목에 나와 있는 다른 사업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 사업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는 시험에 다루기가 힘들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시라고 올려놓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앞에 건설업의 공사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11명 이상까지 나온 내용, 이 부분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챙겨 놓으시면 우리 시험에서는, 기사 시험에서는 그 정도 물어보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 좀 길었습니다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